오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던 2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지요. 20대에 벌써 이혼녀가 되다니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은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했냐고 물었는데 제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괴롭히거나 구박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제게는 부모님이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만난 두 분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믿고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지요. 다행히 저는 청각장애도 없었고 듣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통역사 역할을 해야만 했지요. 가족끼리는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었지만 수화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중간에서 부모님의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장애인이다 보니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가서 함께 면접을 보곤 했었지요.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사춘기가 되고 나니 남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부끄러웠고 듣지 못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어른들에게도 화가 났었지요. 그런 감정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고 덕분에 저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며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보호자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부모님이 짐처럼 느껴진 거였지요. 어딜 가나 부모님은 제게 의존하셨습니다. 본인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싶다가도 어린 나이에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님 곁을 떠나고 나면 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후회스럽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부모님은 가능하면 두 분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었지요. 길거리에서 장사도 해보고 청소 같은 일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할 때는 주변 상인들이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어야만 했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정부에서 주는 장애인 지원금만 받아먹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못 살게 굴었지요. 청소 일을 할 때 업체 대표였던 사람은 당신들 아니라도 일할 사람들 널렸어. 그러니까 억울하면 그만둬.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남들이랑 똑같은 대접 받기를 바래. 그거 다 욕심이야. 당신들 같이 모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넘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면 돼. 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말을 부모님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로 둘러대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만 들었지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작은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부모님은 허드렛 일을 하셨지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었지요. 부모님이 그 공장에 다닐 무렵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피부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부모님한테 중요한 일이 생기면 공장에 가서 소화통역을 해주곤 했었지요. 그런 제가 눈에 띄었는지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봤었는데 희정씨 참 착한 사람 같아요. 힘든 환경인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언제 저랑 차나 한잔 하시죠? 그 남자는 부모님이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무직 직원 같았는데 인상도 좋고 말투도 공손해서 저도 호감이 갔습니다. 그 남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착한 딸은 아니었지만
그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저는 자주 공장에 들렀지요. 그러면서 그 남자랑 가끔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그 회사의 대표 아들이었고 나중에 그 공장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연애를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고 제가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그 남자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 될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은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될 분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 걱정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보시더니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장애인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를 만났어. 듣자 하니 집안도 가난하다고 하던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을 넘보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보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더 원망스럽더군요. 평생 말 못하는 부모님을 보살피면서 살았는데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이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지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날 구박해도 견딜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때 전 말 못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내 생각보다 시집살이는 혹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가난한 집에서 못 배운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불평을 하셨지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 난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지. 조신한 척하다가 우리 집안 재산 어떻게 해보려는 거 내가 다 안다. 여차하면 아들이 뭐라 하든 쫓아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마치 노예 부리듯이 저를 대했습니다.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일하던 아주머니도 그만두게 하더니 제게 그 일을 모두 맡기셨지요. 저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 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야? 우리 엄마도 나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 우리 집안에서 돈 많이 보탰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집안일 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하면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남편의 말에 저는 괜히 내가 잘못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난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러운 일이 생겨도 혼자서 오롯이 견뎌야만 했죠. 어차피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나 혼자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루는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더니 친정 엄마가 마당 구석에서 개밥그릇을 닦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똑바로 못한다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걸 본 저는 당장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당한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어차피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 좀 시키는 게 잘못된 거니? 너한테는 친정 엄마겠지만 나한테는 공장 직원이야. 그리고 니네 엄마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한 일이다.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엄마에게 가서 수화로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지요. 엄마는 그저 웃으시면서 제게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는 괜히 마음이 아프더군요. 시댁의 횡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빠를 데려와서 시아버지 차를 닦게 하더군요. 운전기사도 따로 있었는데 그 일을 굳이 우리 아빠에게 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는 행동이 시어머니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랫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집안으로 시집 오는 게 아니었다면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그 집안 사람들의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식구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지요. 하루는 시부모님들이 급하게 집을 나가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잠시 후 제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문자는 친정 엄마한테서 온 거였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래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공장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목숨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서둘러 나간 게 바로 그 일 때문이었죠. 뻔히 우리 아버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게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은 시부모님이 소름 끼치도록 원망스럽더군요. 저는 펑펑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버스를 타고 가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요.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하얀색 천을 덮고 있는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뒤늦게 저는 오열했습니다. 잠시 후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헐레벌떡 오셨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먼저 오신 게 아니라 사고 현장을 먼저 둘러보고 오셨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도 사고가 났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 일 때문에 손해가 막심해. 그거 처리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라고 하더군요. 죽은 사람보다 회사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어머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얘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너야말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내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할 말이 아주 많아.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뭐라고 대꾸를 할 기력도 없더군요.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다 끝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다. 사실 니네 아버지가 공장 안에서 실수를 저질렀어. 작업 반장이 안전 점검을 하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니네 아버지가 허투루 생각한 거지. 뭐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암튼 니네 아버지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완전히 망가졌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지.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도 난감하게 된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건데 남도 아니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장례 비용도 우리가 다 치렀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아가 너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지 일은 조용히 묻어둬.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니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만약에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홀로 남은 어머니는 완전히 파산을 했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안 사정을 배려해서 소송을 포기한 시아버지에게 저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전했지요.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혼자 남은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집안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하루는 엄마가 내게 문자를 해서 공장 사무실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저를 부른 걸 보면 공장 사람들이랑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공장을 찾아가서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벌어지는 풍경에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무실 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시부모님이 성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엄마는 정신이 없으셨는지 수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잔뜩 있는 것 같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죠. 제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저 사람들이 나를 해고시켰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에게 우리 엄마를 해고시킨 거예요?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니네 엄마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길래 내가 그만두라고 했다 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딨어요. 화가 잔뜩 나서 따져 묻는 내게 시아버지가 엄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사부인께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구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니네 어머니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져야 된다면서 어거지를 부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에게 수화로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각서라고 적힌 종이였는데 제가 그걸 읽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종이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지요. 제가 얼핏 본 바로는 각서에 사고, 책임, 묻지 않는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각서가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죽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내가 짐작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엄마는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시부모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당장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때 경비원들 몇 명이 저를 막아서더니 제게 폭행을 가하더군요. 시부모님은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엄마가 매를 맞게 되었지요. 엄마는 끄끄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지요. 결국 우리 모녀는 경비원들에게 붙들려서 공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공장 쪽에서 고장난 장비를 무리해서 썼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작업 반장에게 몇 번이나 그걸 지적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회사 쪽에서는 혹시라도 말이 새어 나갈까봐 엄마한테 와서 입단속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혹시라도 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각서를 쓰는데 동의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시부모님은 우리 엄마를 회사에서 해고시키려고 했고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였습니다. 엄마한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 식구들을 힘들게 만든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사정을 듣고 난 변호사는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서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했었지요. 다행히 공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편에서 증언을 해주어서 우리는 결국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승소를 했었네요.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직장을 잃은 엄마는 직업훈련소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부모님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네요. 비록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덕분에 철없었던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